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금일 알아볼 기업은 예전부터 3사 합병 이슈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셀트리온 그룹 알아볼 건데요. 자, 이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드디어 작년 8월 17일에 공시를 했었던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모두 이 급등을 보여줬는데, 이 합병 소식뿐만 아니라 이 사업권 매각의 호재까지 나오면서 주가는 바닥을 찍고 제대로 추세 전환에 들어서는 듯한 모습이죠. 자, 금일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,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최근 가장 큰 이슈죠. 셀트리온 3사 합병. 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고,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신주가 상장하는 이 1월 12일에 사라지게 됩니다. 자, 합병 비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0.44주당 이 셀트리온 한 주를 받게 되는데, 자,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 헬스케어에 이어서 반년 안에 이 셀트리온 제약 또한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죠. 뭐 그렇다는 뜻은 앞으로 이 반년 동안은 상승의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이 조정 구간의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. 뭐 어찌 됐든 간에 당연히 이 합병의 이유 같은 경우는 이 3사를 합병함으로써 이 구조를 개선, 자, 구조를 개선하고 이 매출을 증가시키겠다는 뜻이겠죠. 이 매출이 증가하면 주가의 상승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. 자, 그렇다면 그동안 이 셀트리온 그룹의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, 이 셀트리온 그룹의 최대 주주가 이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을 최대로 가지고 있었고, 이 셀트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었습니다. 자,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아래에 있었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기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냐? 예를 들어서 어디는 뭐 약을 만들고 어디는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었냐? 아니죠. 이 세 기업 모두 다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, 기업이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만큼 효율이 나오지 못하고 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번 합병을 통해서 그걸 바로잡는다는 거죠.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, 합병 전에는 같은 그룹이긴 하지만 이 다른 회사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원가가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의 제품에 비해서 이 가격이 비싸서 이 경쟁력이 떨어지던 거고요. 하지만 이번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생산과 판매를 합쳐진 이 셀트리온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출에 잡히는 수치도 증가하고 이 제품의 가격을 낮추면서 이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건데, 실제로도 그동안은 제품을 생산한 직후에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납품을 하면서 이 셀트리온의 매출이 나왔었고,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해당 제품이 판매될 시에 매출로 인식이 됐었습니다. 자, 하지만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한 곳에서 이 셀트리온에서 생산 이후 이 제품 판매 매출로 통합이 되면서 이 불필요한 과정이 사라지고, 매출 원가가 기존의 이 매입 원가가 아닌 이 제조 원가로 변경이 되면서 원가 구조 또한 개선될 예정이죠. 자, 그냥 쉽게 말해서 더 싸게 더 많이 팔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뭐 더 싸게 많이 판다는데 합병이 악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. 거기에 더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셀트리온 제약 또한 합쳐진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거고요.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국 중요한 건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겠죠. 제가 현재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, 여기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이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합병 소식을 발표한 이후부터 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었죠. 이 거래량 또한 없었고요. 하지만 이번 연도 3월달 이 바닥을 찍은 이후에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.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자면 내용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전부 다 설명드릴 필요 없이, 쉽게 말해서 이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상승 기류에 올라탔다는 거예요. 여기서 이 상승 흐름이 끊기게 되면, 자, 오랜 기간 동안 물려있던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들이 당연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그룹의 세력들 또한 조정을 준다 해도 엄청 강하게 주지 못할 거예요.
추가적으로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11월달 이후로 단기 평선이 정배열을 그리면서 이 중기 평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왔고,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알리는 시작이었죠. 그리고 이 12월 말부터는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이 단기 평선과 장기 평선, 자, 완벽히 수렴되면서 정배열을 보여주고 있는데, 당연히 이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은 주가의 하락을 방어해내는 이 지지선, 자, 지지선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주가의 안정성도 살아난 상황입니다. 자, 하지만 이 급등이 나왔던 만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재상승하는 게 가장 적합한 상황이겠죠. 물론 현재 자리에서 이 조정 없이 급등이 이어진다면 단기 상승으로 끝날 확률이 큰 거고요. 그때는 이 미련 없이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, 이 조정 이후에 재상승한다면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.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자리에서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게 오히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, 조정 없이 급등이 이어진다면 단기 상승으로 끝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이 비중을 덜어내시면 되는 겁니다. 물론 제가 영상에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, 이 매매하신 분들마다 이 평단가가 전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도움 드리려고 이 소통방, 자, 소통방을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. 이 소통방 안에서는 셀트리온 그룹 관련 뉴스, 자, 뉴스나 공시 나올 때마다 분석 통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라 이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,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매일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 두세 종목씩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.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다 보신 이후에 밑으로 쭉 내리셔서 이 설명란과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, 자, 링크 클릭하시면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, 자,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소통방에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한 번씩 꼭 들어와 주시고요. 참고로 이 주말이나 장 종료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궁금하신 거 1대1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업권 매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영상 마칠 건데요. 이 뉴스 한번 보시면 셀트리온이 싱가포르의 CBC 그룹에게 사업권을 매각했다는 내용입니다. 자,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된 이후에 이런 뉴스가 바로 나왔었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게 만들었었죠.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셀트리온 그룹이 2020년도, 자, 2020년도에 일본의 다케다, 자, 일본의 다케다로부터 인수했었던 여러 가지 사업 권리 중에 이 국내 전문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권을 분할로 매각 처리할 예정이었는데, 그 첫 번째인 이 ETC 사업권이 싱가포르의 CBC 그룹에게 매각되게 된 겁니다. 이 매각 금액 같은 경우는 2,099억 원으로 인수 당시 때와 비교해보면 이 52% 정도의 수익이 남았는데,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내 전문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권을 매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상승할 뉴스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. 뭐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번 매각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은 이 셀트리온 합병 이후에 더 가파른 성장을 위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이 6개월 안으로 나머지 사업권들도 매각 처리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불러오겠죠.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6개월만 보고 투자하더라도 현재 자리는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자리이기 때문에 투자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셀트리온 그룹을 조금 더 믿고 가져가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, 이 주식의 100%는 없기 때문에 무작정 홀딩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덜어내고 늘려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이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겠죠. 당연히 혼자서는 이 정보 파악이 어렵고 타점 또한 잡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제가 도움드리려고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,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설해 놓은 이 소통방, 자, 이 소통방 안에서는 셀트리온 관련된 뉴스, 자, 뉴스나 공시 올라올 때마다 분석해드리고 있고 이 타점 또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. 혼자서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영상 다 보신 후에 꼭 밑으로 내리셔서 이 링크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하셔서 이 타점, 자, 타점과 함께 종목 추천도 매일 받아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